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 여러분 자신의 것일까요? 혹시 최근에 앱 같은 거 설치하셨을 때 뭔가 환경 설정 박스가 이미 다 체크되어 있던 경험 없으세요? 예를 들어 당근마켓 처음 가입하면 관심 카테고리가 전부 다 선택되어 있잖아요. 편하네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 실수가 아닙니다. 바로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죠. 바로 보이지 않는 설계자.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결정에 슬쩍 개입하는 그 힘, 행동경제학의 흥미로운 세계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핵심부터 한번 짚어보죠. 우리 뇌의 기본 설정, 즉 디폴트 값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 아끼기 모드랄까요? 우리 뇌는요, 웬만하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해요. 가장 저항이 적고 가장 쉬운 길을 따르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거든요.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두 나라인데 장기 기증 동의율이 독일은 고작 12%, 근데 오스트리아는 무려 99%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디폴트 옵션에 있었습니다. 기본값 설정이 달랐던 거죠. 자, 독일은요, 장기 기증을 하려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직접 체크를 해야 해요. 이걸 옵트인 방식이라고 하죠.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모든 국민이 일단 잠재적 기증자로 등록되고 저는 안 할래요 하고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명단에서 빠집니다. 이게 옵트아웃 방식이에요. 이 작은 차이가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힘이 90%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디폴트의 힘은 좋은 방향으로도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배달앱 얘긴데요. 예전에 기본으로 10기류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었죠. 이걸 포함 안함으로 바꿨을 뿐인데 와, 한 달 만에 일회용품 주문이 무려 6,500만 건이나 줄었대요. 정말 엄청나죠? 이처럼 잘 설계된 착한 디폴트 하나가 얼마나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선택, 즉 디폴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강력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를 어떻게 포장해서 보여주느냐 하는 문제죠. 이걸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틀, 프레임에 담아 보여주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환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술 생존율이 90%입니다. 어때요? 꽤 희망적이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 수술 사망률이 10%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사실 90% 생존율과 10% 사망률은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인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바로 이게 프레이밍 효과의 정수입니다. 똑같은 사실인데도 생존이라는 긍정적인 틀로 보여주느냐, 사망이라는 부정적인 틀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결국 내용이 아니라 어떤 틀로 보여주느냐가 우리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 프레이밍 효과는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그 배경에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심리, 바로 손실회피 성향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의 아버지인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발견한 건데요. 사람이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무려 2.5배나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은 걸 병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바로 보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순수보장형 보험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굳이 더 비싼 만기 환급형 보험을 들잖아요. 왜냐면 매달 내는 보험료를 그냥 날린다, 잃어버린다는 느낌을 견디기 힘든 거예요. 비합리적인 걸 알면서도 손실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자, 지금까지 알아본 디폴트나 프레이밍은 그래도 좀 의식적인 선택의 영역이었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거의 인지하지도 못하는 수준에서 행동을 조정하는 아주 미묘한 방아쇠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바로 넛지와 프라이밍입니다.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그려진 작은 파리 그림?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커피잔의 온도? 아니면 어떤 설문지에 적힌 질문의 순서? 이게 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넛지부터 볼까요? 넛지는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강요 없이 부드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설계를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변기의 파리 그림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넛지 사례예요. 그냥 파리 한 마리 그려놨을 뿐인데 남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걸 조준하게 되면서 소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량을 무려 80%나 줄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프라이밍은 또 뭘까요? 이건 점화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경험한 자극이 나중에 판단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해요. 예일대에서 진행된 아주 유명한 커피잔 실험을 한번 보시죠. 실험 참가자들한테 잠시만 커피잔 좀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한 그룹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다른 그룹에게는 아이스 커피를 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혀 상관없는 어떤 가상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읽고 그 사람의 성격을 평가해달라고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따뜻한 커피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이스 커피를 들었던 사람들보다 그 인물을 훨씬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관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손에서 느낀 물리적인 따뜻함이라는 감각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판단에 그대로 옮겨가 버린 거죠. 이게 바로 프라이밍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힘들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설계된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 우리 선택의 통제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데니엘 카너먼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는 우리의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시스템 1과 시스템 2입니다. 시스템 1은 아주 빠르고 자동적이고 직관적인, 뭐랄까, 우리의 직감 같은 거예요. 반면에 시스템 2는 아주 느리고 의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우리의 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디폴트, 프레이밍, 넛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누구를 공략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빠르고 게으른 시스템 1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인지적 구두쇠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을 이 자동 조종 장치 시스템 1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잠깐만, 내 이 직감, 이 느낌이 혹시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결과는 아닐까 하고 딱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자동 조정 장치인 시스템 1을 멈추고 수동 조정 장치인 시스템 2로 깨워서 더 신중하고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 인식이야말로 통제권을 되찾는 가장 첫걸음인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다음 선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앞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게 크든 작든 스스로에게 딱 한 번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선택은 정말 나의 결정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설계된 결정인가?